텐데요. 박수와 또 이렇게 아이 컨택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이 컨택을 잘 해주시면 쏙쏙 받아먹을 수 있으세요. 자,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혜인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부터 눈 맞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 오신 아버님들이 제가 이제 같이 상담하고 나눌 때 부담된다고, 소영이 어머니 기억나시죠? 아버님들은 부담된다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람은 그 대화를 할 때 눈을 맞춰야죠. 눈을 보면서 대화하는 게 엄청 교감도 잘 되고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얼굴을 얼마나 보시면서 눈 맞춤을 얼마나 하면서 대화를 하고 계신지 나를 아직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제 관찰 질문을 좀 드렸어요. 작성해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네. 작성을 안 하신 분도 계시죠? 하고, 네. 혜성이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항상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그리는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마음을 읽어드리고 판독을 하면서 몰랐던 나 자신을 이해하면서 열어나가는 그런 강의를 했는데, 그 그림이 감정적인 측면이라고 본다면 이 질문지를 계속, 요즘에 계속 강의를 할 때 질문지를 많이 드려요. 이거는 나를 이제 일기 쓰듯이 성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했던 생각도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강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강의 후에 바로 클래식 콘서트가 아이들 오기 전에 벌어져요. 그래서 참여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시간이 저희한테 너무 꿀같은 힐링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 주셔서 잘 따라오시면 강의가 길어지지 않을 거예요. 강의는 짧게, 또 콘서트 그 힐링, 음악으로 힐링하는 시간은 또 깊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요즘 누구와 대화를 많이 하나요? 요즘에 써보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누구를 얘기를 해드릴까요? 혜성이 어머니, 지금 받았지만 그래도 요즘 누구와 대화를 가장 많이 하고 계신지 그냥 안 써도 그냥 얘기해 보시면 돼요. 저희 엄마랑 네. 첫째. 그런데 엄마가 먼저 나왔어요. 그쵸, 엄마가 먼저 나왔고, 또 요즘에 대화를 오랜만에 오신 시우 어머니 요즘에 대화를 누구랑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남편. 굉장히 훌륭하시네요. 보통은 그런 일 별로 없죠? 남편이랑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남편이랑 제일 많이 하고, 또 누구랑 대화를 많이 하세요? 요즘에? 친구, 제일 친한 친구. 네, 친구와 대화를 되게 많이 하시고, 좋아요. 대화를 해서 다행이에요. 아버님들 중에는 대화를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희 남편분이 저희 남편은 대화를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화는 어떤 내용을 주로 나누는가요? 잘 써보시면 내가 요즘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좀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떤 내용의 대화를 많이 하고 있나요? 힘들다, 아니면 어떤 고민이 된다, 자녀 문제다, 아니면 주식 문제다, 아니면 집값 문제다, 뭔가 다른 어떤 이웃집 사람의 문제다, 이런 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진로, 내 공부하는 과정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마음을 멈추고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남편이나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자녀들 아이들 한 4세, 5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안까지 보면 저희 세대가 가장 바쁠거든요. 30, 40대가 인생에서 가장 고군분투하면서 바쁘게 지낸 시기라서 대화를 할 시간이 많지는 않겠죠. 일주일에 뭐 1시간도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요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한번 돌아보시고 1시간 미만, 뭐 30분 미만이다 일주일에. 그러면 우리가 정말 각각 너무 바쁘고 괴롭고 힘든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 그걸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 내가 대화하는 시간도 뭐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남편, 여기 안 온 우리 남편은 우리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있나요? 또 대화는 언제 하나요? 대화를 얼마나 하나요? 여기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대화한다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굉장히 아이들한테 정서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여기에서 강의를 좋은 거를 안내를 해드려도 내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아이 정서가 밝아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대화 시간을 늘려보도록 하는 그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주제가 내 안의 지혜를 발견하는 성장의 노하우예요. 근데 지혜를 왜 발견한다고 제가 제목을 정했을까요? 원래 지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지혜가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또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그 지혜가 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바쁘게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정보와 지식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이들도 요즘 다 커서 엄마 이게 뭐야? 뭐 물어볼 때 얘네들이 지금 바로 하는 행동들 아시죠? 바로 뭐예요? 탭으로 혹은 핸드폰으로 검색하죠. 그런 정보가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정보와 지식은 우리가 많이 금방금방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혜의 정의를 보면 사물의 이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죠. 네, 이것은 우리가 정보와 지식과 또 어떤 것을 통해서 이제 습득하게 되는 어떤 정신적 능력이 길러지는 것인데 지혜를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저는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강의 이제 전반부에 대화를 얼마나 하시냐고 제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지혜는요 인격이 필요한 거. 이 지혜를 처음 우리 자녀에게 안내해주는 사람이 바로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해요. 그렇죠? 아이들은 다 엄마한테 물어보잖아요. 근데 요즘 커서 엄마한테 물어보기 전에 뭐해요 지금? 검색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인격을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검색을 하는데 검색 그 차가운 어떤 정보 처리하는 정보의 바닷속에서 인격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요즘에 이제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뭐 여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머님들이 육아를 지금 다들 하고 계신데 처음에 아이 키울 때 뭘 준비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어머님들? 임신했어. 그럼 바로 어떻게 해요? 책 받으세요? 알리기 전에 친정엄마한테 먼저 전화하잖아요. 엄마 나 임신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엄마가 바로 얘기를 해주죠.
몸 조심하라고 뭐 어떤 얘기 해주고 뭐 돌보는 얘기 해주고. 근데 그런 얘기도 우리가 듣지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책도 사고, 또 맘스홀링 그 카페 다 가입하셨었어요? 네, 저도 했어요. 검색하죠, 맨날. 몇 개월에서 몇 개월 검색해서 그 정보에 따라서 아 이렇구나 보잖아요. 근데 그 정보 안다고 해서 우리 아이 키우는 거 쉬워요? 아는데 헷갈리잖아요. 제가 가장 지혜가 필요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손을 탔다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희 아이가 손을 탔대요. 그래서 저희 친정에서는 애를 울리라는 거야. 아이를 울리고. 그리고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친정한테. 아이가 목이 안 트였다. 울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저희 자녀를 봤을 땐 그 울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안 울고 이런 식으로 울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목이 안 트였다. 목 좀 틔워. 근데 엄마의 마음은 어때요? 아이 우는 거 좋아요? 절대 안 울리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이가 울면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손 탔다 내려놔라, 울려라, 적응해야 된다. 근데 저는 어르신들이 친정 어머님이나 시댁 어머님이나 다 이제 손 탔다고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그때 이제 유아교육, 미술치료 이것을 다 전공한 상태였어요. 저도 전공을 했어요. 이론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 말이 다른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혼란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혜를 물어보지만 어르신들은 이제 아이를 울리라는 거고, 책에는 울리지 말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실험을 해야 했어요, 저희 아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내보니까 얘네들 기질이 다 다르구나. 저희 아이는 굉장히 예민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한번 울려봤거든요. 정말 이렇게 목이 트이나, 또 그렇게 해서 손 타는 게 좀 괜찮아지나. 근데 더 불안증이 온 거야, 애기가. 얘는 이제 예민한, 기질적으로 좀 까탈스럽고 예민한 아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기띠를 하고 이렇게 재우는데, 아기띠만 풀으면 이렇게 아주 살금살금하면서 이렇게 이제 내려놓잖아요, 아이를. 근데 내려놓은 즉시 깨는 거야. 그런 아이들 있으세요? 옛날에. 그러면 아이가 좀 예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든 그냥 뭐 수요일에 그냥 잠들어서 어디에 놓든 두든 잠 잘 자는 아이 혹시 있으셨어요? 시우가 그랬어요? 그랬구나, 시우가. 그러면 그 아이는 순한 기질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는 예민했던 아이기 때문에 많이 안 울리는 게 나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욕구를 채워주고 정서가 안정됐을 때는 실험을 해볼 만한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제가 지혜를 구했고 정보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내용이 안 나오고, 결국에는 삶을 살아내서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각각 다른 그 결과를 제가 깨우쳐 나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저의 아이를 키우고 왔던 그 경험과 여기 이제 풍류아트를 운영하면서 어머님들이 아이 교육을 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같이 받으면서 저도 같이 고민해서 8년 동안 아이들을 여기서 키웠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 저런 유형 아이들의 데이터가 막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저한테 이제 육아 멘토로 도움을 받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본 거니까 경험해본 영역에서는 어머님들 마음과 상태, 환경을 먼저 알아서 진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이제 고민을, 또 육아의 어떤 질문들을 저한테 털어놓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 저는 제 안에 지혜를, 처음엔 지혜가 많진 않았지만
정보와 지식과 그 인격, 사람과 사람의 그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제가 발견하고 세워나갈 수 있었고, 결국 어머님들한테 인격과 인격을 통해서 그 지혜를 안내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어머님들이 다, 아버님들이 다 그 지혜가 있으세요. 그래서 자녀가 힘든 그 순간에 순간순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잘 포인트를 잡아서 안내해 줄 수 있는 아이들의 멘토이세요. 그렇지만 대화가 부족한 경우,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자녀의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혜를 이제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지혜를 깨우쳐야 되는데, 지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는 오직 사람을 통해서 자라난다. 네, 지혜가 인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아이들이 키가 자라든 지혜가 자란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지혜로우신가요? 내 자녀를 봤을 때 아이가 하는 행동들이 참 지혜롭다 생각하시는 적 있으셨어요? 또 자녀한테 조언을, 충고를 받는 적 있으시죠? 키우다 보면. 저는 어제 제가 시간을 잘 못 지키는 특성이 있어요. 저희 자녀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원래는 시간을 이제 지킬 때는 잘 지키는데 하는 일이 많을 때는 그걸 하나 일을 물고 늘어져요. 제가 성격이.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가는 시간이 늦어지는 그런 격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가 저를 딱 보더니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엄마, 이럴 때는 먼저 옷을, 제가 잠옷바람이었어요. 그럼 먼저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다 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다음 시간 되면 그냥 나가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희 아이가 이제 11살 돼요. 그래서 처음 아이를 믿고 그렇게 말을 한번 실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딱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는 제가 저희 아이한테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는 제가 다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요즘에 어떤 사건들도 있냐면, 요즘 11살짜리 아이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놀 때 누군가가 이간질을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런 일 초등학교 한 2학년 넘어가면 애들 당하거든요.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2학년 넘어가는 학부모님들 보면. 근데 저희 아이가 저한테 막 되게 심각한 얼굴로 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날 있었던 일인데, 그 전에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도 못하고 나중에 시간이 돼서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누가 내 흉 보고 돌아다녔대. 말이 떨려. 그래서 그 흉 보고 돌아다녔다고 얘기해준 그 친구를 고마워하는 거야. 그 우리가 봤을 때는, 저는 그 친구가 경계가 되더라고요. 뭔지 알죠? 이간질 시킨 그 장본인.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어머님들 세계에서도요, 어머님들이 둘, 셋, 넷 이렇게 모임을 하실 때 누군가가 자꾸 험담하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고마워하시면 안 되는, 그러니까 내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시거든요. 이해되세요? 누가 자기 욕하더라 이러면서 뭐라 그러더라,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왜 당사자한테 옮기냐고. 자기 선에서 끝내야지. 근데 대부분은 그 사람 편을 들어주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간질을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은찬아, 엄마 말 너 이제부터 시작이야. 잘 들어. 이제부터 너를 흉보는 그 친구가 너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이러면서 얘기를 해줬어. 정말 친구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지켜주는 게 친구야. 의리라는 게 어떤 건지 알려줄게 하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줬어.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그 두 친구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둘 다 나빴다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할 때. 그러면 아이가 상심하지만 엄마는 이제 아이한테 그래도 용서할 수 있겠니? 엄마는 너를 욕하고 돌아다닌 그 친구와 너를 이렇게 좀 이간질 시키려고 했던 그 친구를 용서했는데 용서할 수 있는데 엄마는 용서하기로 결정했는데 은찬이 용서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제가 용서를 하니까 동달아 용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싹 얼굴이 피는 거야. 용서하는 게 진짜 친구야. 너 그 친구 정말 좋아하니? 괜찮대. 그럼 용서하자 하면서 씩 웃어버렸어.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가 모자랄 경우는 그런 자녀들끼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부모가 쇼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11살짜리 혹은 뭐 9살짜리 그 아이를 어른이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또 그 아이와 또 엄마와 관계된 그것 때문에 용서를 못해 그 아이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아이도 용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미움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아이한테 계속 흘러가려면 우리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용서가 안 되고 너무 스트레스에 우리가 좀 시달리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머님들 혹은 아버님들이 사랑의 결핍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인정의 결핍, 사랑의 결핍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좋은 사람들한테 먼저 케어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또 사랑이 흘러가서 우리 자녀에게 넘치도록 그 지혜가, 그 사랑이 흘러갈 거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녀는 또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지혜를 배우고요. 또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죠. 나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는 언제인가요? 요즘에 지혜가 필요할 때 있으세요? 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하세요? 어떻게 그 지혜를 찾으세요? 한번 써보시겠어요? 나는 어떻게 지혜를 찾아가는가? 먼저 검색하는가? 검색을 하시나요? 검색할 수도 있고 바로 전화 걸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친정 언니한테 혹은 이웃집 그래도 이 엄마한테 얘기하면 마음이 좀 편해 하는 경우 있죠? 이렇게 여기에서라도 우리가 깊은 사고를 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상담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상담할 때 뭘 하냐면 저는 상담을 한다는 건 질문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게 안내하고 질문을 하게 하는데 요즘에 갈수록 어머님들과 뭐 내담자들이 깊이 생각을 안 해요. 그림도 고민하면서 이렇게 막 그리는 게 아니라 대충 그려버리고 끝나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깊은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머님들 만나면 어머님 매체 많이 하시죠? 하면서 예견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적중해요. 그러니까 TV 많이 보고 이런 매체를 많이 하면 깊은 사고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강의 때 와서 깊은 사고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나는 지혜가 필요할 때 언제고, 난 누구한테 찾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그럼 나한테 내 상태를 그럼 내가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지혜를 찾아갈 때 인격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약간의 일본식으로 살아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일본식 사회 아시죠? 절대 피해 안 주고 절대 뭔가 좀 신분을 확 쌓기보다는 거리감을 두고 있는 그런 경우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하고자 하는 게 또 우리에게 멘토는 있거든요. 멘토가 혹시 있나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지혜로운 자녀로 성장시키려면 부모는 멘토에게 지혜를 배워야 한다. 여기 멘토 있는 분 혹시 살짝 손 들어보시나요? 멘토가 있으시나요? 네. 한 2명? 시험 멘토 없어요? 아, 멘토가 없으세요? 이상하네요.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제 멘토는 한때 저희 남편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나이 차이가 좀 났어요. 6살 차인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조언을 듣고 서로 이겨내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멘토가 없다는 사실은 되게 충격적인 거거든요. 보통은 우리 친정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멘토 역할을 해주셨다가 우리가 의식이 성장하는 가운데서 부모님 말을 이제 더 이상 못 듣겠다. 왜냐면 이제 너무 좀 틀 안에 이제 사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너무 자라나면 부모를 넘어서는 그 순간도 있는 거거든요. 어느 때는. 그래서 멘토가 없으시다고 하면 저는 부지런히 멘토를 어머님들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멘토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운 그 순간에 멘토에게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누고 일시적인 멘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유대감이 선생님들과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린이집 할 때는 어린이집 아이 보낼 때는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육아의 자녀의 멘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지만 멘토와의 지속적인 끈끈한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시간에 제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의 멘토가 되기로 결정하고 제가 나왔는데 마음만 열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마음 여신 분들 보이시는데 네, 마음만 열어드리면 제가 이제 힘든 그 순간순간 이렇게 등대를 비춰드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겪은 문제만 이제 비춰드릴 수 있겠죠. 성원이 아버님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제가 다 알지 못하니까 이제 아빠로서의 역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멘토십 뭐 그런 등대를 제가 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지혜를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로 이것에 빠져든다. 네, 지금 다 공감하시죠? 네, 빠져들어서 내가 없어지는 증상을, 그러니까 순간에 이제 몰입이 되니까 없어져요, 내가. 그래서 이 매체에 빠져든다는 것은 나의 지혜를 잃어버려. 그리고 나를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지혜를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증상은 시간 관리에 실패하게 되어 보람을 느끼지 못해. 그러니까 나는 하루를 되게 창조적이고 즐겁게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내 시간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 자려고 이렇게 피곤해서 겨우 억지로 누워버릴 때 나 오늘 뭐 했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또 들 때가 있어요. 그 외로움이 확 밀려와요. 그럼 뭐래요 또? 스마트폰을 또 꺼내. 거기서 연락, 뭘 사람들이 많이 보는 줄 아세요? 카톡 프로필. 그런 거. 맨날 그런 거 보면 쟤는 뭐하네. 그러잖아요. 또 누군가의 카스나 뭐 이런 인스타그램 들어가고 그러면 쟤는 이렇게 사는 뭐 이러면서 또 맨날 여행가?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의 일상은 다 행복해 보이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뽁닥이고 살아요. 안 뽁닥이는 사람 나오더라고요. 저도 뽁닥이는데. 뽁닥이는 건 우리가 열심히 삶을 그 성장을 위해서 뽁닥이는 거예요. 뽁닥이고 내 혈기가 올라오고 내가 힘들고 이것이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원하는 삶, 그림 같은 삶이 어딨냐고요. 삶은 현실인데. 결혼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현실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또 너무 힘든데 너무 예쁜 아이가 또 있잖아요. 어떨 땐 말 안 들어서 등장을 그냥 날려버리고 싶지만 또 걔가 또 예쁜 짓 할 때 얼마나 예뻐. 녹잖아요 마음이. 걔 때문에 울고 웃고 얼마나 귀한 아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 그럴 때는 잃어버린 거죠. 네. 그리고 정말 문제가 되는 건요. 이거 빠져드는 거 그 이유는 가족이나 동료와 진정한 대화를 나누지 못해서. 우리가 대화를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많이 못 느낄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자신이 없었을 때 이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가족에게 마음을 닫아서 대화를 할 수조차 없는 그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누군가가 다가와 줘야 되는데 내가 마음 문을 열지 못하니까 누군가가 다가오지도 않고 대신 문제가 생기죠. 뭐 자녀의 문제 아니면 뭐 시댁의 문제 여러 가지 갈등이 빵빵 터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는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얘기가 터져 나와요. 힘들면 어떻게 돼요? 나 얘기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얘기가 터져 나오죠. 누구에게?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 절대 아니다. 좋은 성장의 과정이다. 내 자아가 깨져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에너지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또 지혜를 잃어버릴 때는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돼요. 지나칠 정도로. 어딘가에 갔어. 마트에 갔어. 근데 그 사람들이 나는 그냥 막 가는데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내 아이와 나를 막 다 쳐다보는 것 같아. 아니면 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갔어. 예배를 드려. 근데 뒤에 앉은 사람들이 나를 다 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예배 신앙생활 잘 하는가 지켜보는 것 같아. 뭐 아니면 어떤 뭐 학부모 모임에 갔다. 그러면 거기 있는 어머님들이 또 나의 아이를 평가하는 것 같아. 너무 의식이 된다. 그러면 내 안의 지혜를 잃어버렸을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이것은 부모 편이고요. 이제 자녀 편이 있어요. 똑같이 우리 아이도 빠져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뺏지 않은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괜찮아 이거 꺼야지 하면 이렇게 팍 끄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만 봐야지 하면은 이제 아이가 탁 덮어. 근데 어떤 아이는 그만 봐야지 하면은 이제 더 하고 있는 거야. 또 숨어서 해. 계속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매체를. 그런 경우는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어른도 자아가 TV나 뭐 이런 매체를 보면은 자아가 털털 털리는데 아이는 자아가 형성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일찍 오랫동안 보게 되면 아이들이 어떤 증상이 있냐면요. 자아 성장이 멈춰버려요. 그리고 그 봤던 영상이 계속 떠다녀. 잔상이 계속 남는 거예요. 심각해요.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꿈나무나 뭐 이런 데서 그림을 그리면 자기 봤던 거 그런 것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땐 그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림들은 배출 그림이라고 얘기해요. 다 배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게임 캐릭터 되게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게임 많이 하는 아이들은 계속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수업을 갔는데 요즘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저희 아트 테라피 수업을 되게 많이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학교 안에 심리 수업을 하러 들어가요. 그럼 전교생 테라피를 하는데 그 중에 매체 중독이 된 아이들은요, 피 흘리고 있는 거, 그런 그림들을 막 그려. 진나무 사람 그려보세요 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은 퍽퍽 싸우는 거 있죠. 그런 걸 그려요. 또 그런 아이들은 다 뽑아내서 담임 선생님한테 소개해서 빨리 드리고. 그 정도로 이제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 있어도 공부 안 돼. 어린 아이들도 사회성 향상시키고 자기 이제 뭐 자아 발달을 시켜야 되는데 그 영상이 계속 떠다니니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데 그 영상들이 잔상들이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아이는 자아가 강화되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매체는 안 보여주는 게 나아요. 근데 초등학교 정도 되면 자아가 형성이 돼서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미취학 아동들은요, 정말 보여주시면 안 돼요.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마트 가면 우리 식사할 때 뭐 보여줘요? 매체 보라고 하고 우리 밥 먹잖아. 아이한테 이게 자아 형성에서는 아이 자아는 이제 우리 밥은 먹을 수 있어도 우리 밥 먹이려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밥을 굶는 게 나아요. 그 정도로 안 보여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유럽에서는요, 3세 이전에 매체 보여주면 끌려가요. 그 벌금 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법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 심각성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 지혜를 잃어버릴 때 자발성이 부족하고 스스로 선택을 못해. 엄마 나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이런 얘기조차 못해요. 그러면 부모가 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근데 이제 그건 누구 결정이에요? 부모 결정이기 때문에 아이가 또 성장하지 못하는 구조거든요. 아이가 성장하도록 부모는 그럴 때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속. 그래서 이제 대화가 부족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선택하지 못하면 엄마가 선택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럼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계속 대화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무척 힘들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지면, 잃어버리면 적응하기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낯선 곳에 못 가요. 낯선 사람들 형성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게 잃어버린 거니까, 지혜를 잃어버린 거니까 아이는 원래 지혜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이가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그 환경에 집어넣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럼 누구랑 있어야 돼요? 부모와 있으면 해독이 돼요. 해독. 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니까. 근데 해독이 안 되는 부모님들도 가끔 있어요. 네. 스팀이 여기까지 차 있어. 그럼 부모랑 있으면 아이가 더 나빠지는 거야. 왜?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만 빼내면 아이를 향한 그 아가페 사랑이 나가기 때문에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있으면 원래는 아이는 그 함께 있는 부모와 시간을 잘 누린 만큼 잘 성장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녀 또한 또 지혜를 잃어버렸을 때 또래 친구들이나 어른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사하죠. 인사할 때 타인을 너무 인식을 하는 나머지 의식을 너무 많이 하는 나머지 인사를 아이들이 잘 못해요. 앞에 가면 어떻게 돼? 아이들이 얼음이 돼.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이 아이가 예절 교육이 안 되어서 아니면 자녀가 너무 뻔뻔해서 인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낯가리고 힘들어서 인사를 잘 못하는 거예요. 또 인사하고 부모를 팍 쳐. 그런 아이도 있어요. 경험 여기 안 해보셨고. 네. 아이가 인사를 했는데 너무 수치스러워서 엄마를 팍 찔러.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부끄러우면 그래요. 그럼 그게 아이가 그러니까 태도가 이렇게 좀 나쁠 수는 있지만 먼저 그 아이를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 이 정도로 에너지가 떨어졌구나. 그러면 아이 충전을 해야 되겠다. 그럼 지금 빨리 또 입담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지혜가 결핍이 됐을 때는
이렇게 상처가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아이 입장에서 공감을 해줘야 되고 공감에 따른 위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아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는지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부모가 아이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나쁜 게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향해서 미안해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이 아이를 치유시켜요. 아이가 상처가 있을 경우는. 그리고 사랑만큼 좋은 해독제가 없죠. 근데 아이가 왜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요? 아이는 보이는 그대로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항상 화가 나 있고 아이를 잔소리한다고 하면 아이가 사랑받지 못함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사랑의 스킨십도 많이 해주셔요. 그러니까 그걸 표현만 하면 돼요. 또 지혜로운 성장을 위한 마음의 비타민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나를 찾아야 해요. 자기 강화라고 하거든요. 자녀는 사회에 적응하는 자아 강화가 필요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성장하려면 이제 사회에 적응하도록 남들과 같아지도록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게 어린이들의 발달 단계거든요. 우리 아이는 좀 특별해야 되니까, 남과 달라야 되니까. 물론 개성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큰 집단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이가.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얘는 왜 좀 특이해요? 뭐가 달라요? 그럼 얘가 이제 다른 문화권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또래 애들이랑 또 같아지려고 아이들이 부단히 노력하는 거 아시죠? 그건 정상적인 발달 단계예요. 근데 어른들은요, 남들과 달라야 돼.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찾아야 돼. 내가 예전에는 사회에 적응하느라 다 나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무너뜨리고 사회가 원하는 걸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의 멘토가 되어서 아이를 성장시키려면 사회가 원하는 거 구조 속을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거를 나에게 물어보고 그 발걸음을 계속 찾아가요. 그러면 이제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이 BMW가 나에게 행복을 안겨주는가? 이건 되게 많잖아요. 너도 나도 BMW. 너도 나도 이렇게 타다가 또 사고 나고 화재 사건 일어나고. 네. 30, 40대가 BMW가 제일 많아요. 5, 60대가 뭐가 많은지 아세요? 이제 그렇죠. 아버님 관심 많으시구나. 벤츠가 많아요. 아무튼 이제 그 차를 다른 사람들이 다 타고 다니니까 그게 이제 좋아 보이잖아요. 엄청 비싼데 뭐 불나고 이러면 좋을 게 뭐 있어. 안 그래요? 아무튼 그거 타서 내 퀄리티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중요한 내 내면이 퀄리티가 정말 채워져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것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아이를 믿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것만, 그러니까 지혜를 잃어버린 거 요거 이 증상을 반대로만 우리가 요번 강의는 요것만 반대로만 어떻게 좀 실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뇌를 깨우세요. 뇌를 깨우시고, 아이들 놀기만 한다고 학원 안 다닌다고 되게 싫어하시는데 아니에요. 아이들은 많이 놀아야 되고 많이 웃어야 돼요. 스마트폰 매체는 그냥 던져버려야 돼.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너도 나도 그걸 하니까 문화라서 그거를 안겨줄 수도 있지만 독이라는 사실을 폴더블 폰 요즘에 나오죠. 4월에 출시되죠. 재앙이 왔어요. 분열된 사고로. 그러니까 업무 능력이 갖춰진, 조절할 수 있는 사람한테 축복이에요. CEO들한테 그거는 너무 큰 축복이에요.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들은요 재앙이에요. 그거 계속 화면 띄워서 적용을 많이 하는 그 폴더블 그렇게 되면 이제 사고가 다 쪼개져요. 분열이 된다고. 제가 그거는 제가 해석하는 그 입장이고요. 학자가 아직 발표는 안 했어요. 제가 해석하는 관점이고요. 또 아이들 관찰하도록 해야 되고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 대화만 신경 써주셔도 좋고요. 근데 정답을 내려주기보다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정답이라고 정해놓지 마시고 생각을 존중해 주시고 이것만 우리가 하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여기부터 걸릴 거예요. 놀기.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이들 놀린다고 하면 우리가 용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노력해보자고. 그래서 먼저 쉬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에서 음악으로 한번 쉬는 힐링의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토라는 앙상블 팀을 이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소개가 어딘가에 있는데 소개는 제가 그냥 말로 대신해드릴게요. 아토라는 앙상블 단체는 2016년부터 첼리스트 조동건 대표께서 저와 여기에서 이제 그 참여하는 연주를 클래식 연주를 한번 만들었었는데